법률가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안 하시는 분들은 하지 마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. 매년 한 1,500명 정도 지금 이제 선발이 되고 있고, 한쪽에서는 줄여라, 뭐 한쪽에서는 더 늘려야 된다, 뭐 의견이 있습니다. 뭐 각자 의견이 있을 수 있는데, 이제 문제는 대한민국은 일단 뭐가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되는 게. 그래서 변호사도 되기만 하면 되는 거고, 그러니까 뭐 서울대나 고대나 연대나 뭐 어디 대학도 이제 딱 들어간 다음에 들어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. 내실을 다지는 건 잘 생각을 안 하시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일단 그 법조인, 법률가가 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드리고 싶은 말씀은 과연 내가 어떤 거에 대해서 찾아보고 공부하고 연구하는 걸 좋아하는지, 그걸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돼요. 왜냐하면 그렇지 않으시다면 오히려 변호사 자격증이 생활하는데 방해가 될 수도 있습니다. 왜냐하면 남들은, 일반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시잖아요. 변호사 그러면은 공부하고 실력도 있고 뭐 이렇게 연구하고 이렇게 하겠지. 어떤 판례도 알고 이렇게 하겠지. 근데 그렇지 않거든요. 실무에서는.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M&A 전문으로 하는 변호사한테 가서 임대차 관련해서 물어보면 전혀 모르시죠. 예. 그 다음에 또 무슨 그 행정사건이나 이런 거 전문하시는 분한테 가서 형사사건 물어보면 전혀 모르시죠. 예. 오히려 그렇게 사건 가져가면 형사 전문 변호사를 또 부르시죠. 형사 좀 많이 하신 분들 부르시고 이렇게 하죠. 그러니까 변호사라고 다 똑같지가 않아요. 또 자기가 하고 싶은 분야 다 다르고. 어쨌거나 기본적인 거는 공부를 좋아해야 되고, 찾아보는 걸 좋아해야 되고, 그냥 꼼꼼해야 되고, 그리고 엉덩이가 무거워야 돼요. 계속 책상에 의자에 앉아 있어야 되니까. 그러면서도 의뢰인들 마음을 좀 다독여주고 편안하게 해줘야 되는 서비스 마인드가 또 있으셔야 됩니다. 그래서 그냥 내가 얼른 법조인이 되겠다 이거보다는 이런 쪽으로 좀 생각을 하셔야 돼요. 그래서 맞는지 안 맞는지 살피셔야 돼요. 그래서 그게 맞다면 준비를 하셔야 되는데, 그게 일단 법학전문대학원 들어가시려면 리트 시험이라고 있습니다. 리트 시험. 법학 적성 시험이라고 하는데, 거기서 이제 그 점수가 상당한 정도로 나오셔야 되고요. 그 다음에 그 영어 점수를 또 보고요. 그 다음에 학교 성적, 그 다음에 자기소개서 이런 걸 보고 이제 각 학교마다 뽑습니다. 학교마다 뽑는데. 근데 3년 과정이 굉장히 짧습니다. 짧아요. 왜냐하면 민법이 뭐 거의 뭐 사실은 뭐 동의하시겠지만 다른 법조인들도 8할이거든요. 공부의 8할인데 그건 거의 뭐 바다입니다. 바다. 공부가 끝이 없어요. 근데 그걸 3년에 기본 법률을 한다는 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. 그래서 그만큼 공부를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거랑 친하지 않으신 분들은 이제 하지 마셔야 되는 게 맞습니다. 예. 그래서 시험 붙고, 시험 붙었단 말이에요. 이제 붙고 나서 6개월 수습을 받아야 되는데, 6개월 수습도 기관들이 잘 안 해요. 그 1,500명을 다 이렇게 안 하기 때문에 변호사협회에서 이제 단체로 이제 수습을 하거든요. 근데 그게 이제 어느 정도 충실한지는 사실 조금 의문은 있어요. 왜냐하면 아무래도 도제식으로 이제 옆에 놓고 가르치면 더 잘 가르칠 수 있는데, 단체 강의를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또 매일 하는 것도 아니고 하니까 아무래도 6개월이 짧을 수가 있죠. 근데 그리고 나서 이제 바로 누구 또 이제 마스터, 스승을 만나서 배우면 좋은데, 그게 또 안 배우고 바로 뭐 개업을 하거나 이렇게 될 수 있단 말이에요. 그러면 정말로 실력을 배양할 수 있는 기회를 못 얻을 수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제가 꼭 당부해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어떤 다른 조건, 경제적 동기나 이런 것보다는 일단 실력을 쌓으셔야 되거든요. 그리고 일단 아까 말한 과정을 거쳐서 변호사가 되었다 한들 그 6개월 수습 과정이나 아니면 수습회 어디 채용되더라도 꼭 누구 한 사람을 약간 적어도 3년 정도, 전 한 3년 정도는 봅니다만, 스승처럼 모셔가지고 그 배울 수 있는 걸 많이 배우셔야 돼요. 왜냐하면 그게 그 법학전문대학원 취지입니다. 일단은 그 다양한 계통에 있는 사람들을 법조인으로 양성을 하겠다. 그리고 필드에 나가서, 현장에 나가서 배우도록 하겠다기 때문에 그런 기회를 많이 얻으셔야 되고요. 그러다 보면은 뭐 이렇게 그 노동력만 착취하는 그런 경우도, 부작용도 있습니다만은, 그래도 실력을 배양하려면 그런 어떤 정말 스승으로 모실 수 있는 그런 분들한테 가서 배우셔야지, 그냥 하시면 자기가 뭘 모르는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그냥 일을 하면 정말 아찔한 경험이 많습니다. 아찔한 경험. 제가 했던 사건인데요. 이제 어느 변호사님이 하시던 사건을 저한테 갖고 왔어요. 저희가 소장을 제출할 때 관할이라는 게 있거든요. 그래서 어느 법원에 낼 거냐 이렇게 볼 때, 저희가 보통 변호사들은 변호사가 이동하기 가까운 거리, 시간 절약하는 그런 법원에다 많이 내거든요. 근데 이게 내는 법원이 여러 개가 있을 수가 있어요. 그때는 서울중앙지방법원도 됐었고요. 그 다음에 안산,
안산지원,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도 관할이 있었어요. 그러니까 어느 쪽에 내도 상관은 없었어요. 그러면 변호사 사무실이 그때 서초동에 있었어요. 그리고 우리 의뢰인도 동작구에 살았어요. 그럼 당연히 서초동에 내는 게 좋겠죠. 근데 제가 사건을 받아보니까 안산에다 낸 거예요. 안산이 관할이 있어요, 있기는. 근데 지금까지도 의문이 풀리지 않아요. 왜 안산에다 냈을까? 가는데 1시간, 오는데 1시간. 재판 한 번 가서 끝나지 않거든요. 많게는 5번. 짧게는 1~2번은 가야 돼요. 10번 갈 수도 있어요. 근데 왜 안산에다 냈을까? 결론은 제가 드린 말씀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, 구독, 그리고 알림 설정 해주시고요. 더 궁금하신 점 있으면 댓글 남겨주십시오. 성실히 답변드릴게요.